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간이 왔는데요. 한번 제가 PPT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유료를 구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상 뭘 하든 그냥 일단 지름보는 소개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원래 유료를 받고 나가는 것도 있긴 하는데 좀 막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저도 대학원생이고 그러니까 대학원생은 아무래도 저기 그 신촌에만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신촌에 있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서 살기는 하는데 그 국제 셔틀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제 한 7시, 한 8시쯤 가가지고 그 한 10시 반에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어제는 이걸 만들 시간이 없어요. 돌아오자마자 잤는데 어떻게 만들까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냥 한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까 그랬는데 이 코파일럿을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AI 돌렸죠. 찾아보면 한 20분도 안 되는데 다 만들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AI가 만든 거를 이제 나가 이거를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대로 만들어 하면 얘가 만들긴 하는데 결국 마지막은 사람이 만들어야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무리 AI가 지금 시대에 굉장히 대단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얘는 비슷하게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지 이제 그 알고리즘 따라가지고 가장 뛰어난 사람을 따라하는 거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의 창의력이랑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를 인간이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쓸데없는 키하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보는 것과 같이 데이터 블록기를 지난번에 거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거는 쪽 그냥 엑셀에서만 가져오는 것만 이제 가르쳐줬고, 여기서 좀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가 못한 게 있어요. 그거 설명을 하고, 오늘 전처리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전처리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실전에서 만약에 다루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것은 데이터를 받고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전처리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여러분들이 실무나 가거나 그랬을 때 한 80에서 90%는 전처리에서 할 거예요. 근데 전처리는 계속 해봐야지. 그건 진짜로 계속 해봐야지 있는 건데, 오늘은 되게 쉬운 것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가르쳐 줄 거고, 데이터 유형 저것도 간단하게 한 다음에 기술적 통계랑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냥 평균이랑 분산 같은 거를 이제 어떻게 빠르게 그냥 그거를 출력을 하는지 이 정도 하면은 아마 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나는 있는 줄 몰랐는데 나 다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게 그 배경이 검은색인 게 좀 아쉬운데 저는 하얀색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해봐. 잠깐만요. 이게 조금 옛날 거죠. 옛날 거는 아니고 오늘 만들었으니까. 제가 여기서 끊지 않았나? 나 휴대폰 멈춰. 동영상 촬영. 그냥 아까 그걸 하시죠. 미안합니다. 네. 먼저 이제 CSV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알다시피 대부분의 요즘에는 엑셀은 표나 데이터 같은 거는 엑셀로 저장하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엑셀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한번 저장을 할 때 용량이 너무 커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CSV 파일로 이제 저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이전이랑 똑같거든요. 데이터 리드 CSV 파일 세이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실습 자료를 좀 이게 지금 이제 보다시피 여기 크기가 10kb예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지금 뭐 이것저것밖에 없긴 하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CSV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조정을 하면 보시다시피 10kB가 바로 1kB로 줄어드는 게 보이죠. 이게 CSV인데 실제에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회사나 뭐 연구를 하거나 저처럼 뭐 대학원에서 그 뭐 데이터를 실제로 다루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그냥 엑셀로 저장하는 것보다 CSV로 저장하는 경우가 더 좋아요. 왜냐면 용량 때문에. CSV 같은 경우에서는 똑같은 CSV가 있겠지? 뭐 CSV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예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뭐 페인트 칠하고 이랬다고 합시다. 이게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조정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다시피 색깔 같은 게 저장이 안 되죠. CSV가 좋기는 한데 문제는 얘 같은 경우에서는 엑셀 파일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예쁘게 데코레이팅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안 저장, 말 그대로 데이터만 거기에 저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엑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를 숙제를 해두고서 그렇게 이제 다루는 방법을 알았는데 여하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게 용량이 크고 그러니까 이제 전달할 때는 이제 CSV를 쓸 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이제 CSV를 쓰는 방법을 이제 근데 LM 무조건 넣으세요. 저거 LM은 이거는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스크립트를 똑같은 걸 계속 돌려야 되는데 만약에 저게 지금 아래에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남아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똑같은 걸 계속 돌리게 된다면은 남아있는 것들이랑 섞여가지고 여러분들 스크립트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모두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항상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필요한 걸 쓰면 되는데 근데 아까 같은 그 CSV 같은 경우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서는 R 자체에서 저장되어 있는 그 명령어이기 때문에 CSV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리드 엑셀 같은 경우에서는 무조건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여기에서 리드 이거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 약간 제가 여기 CSV를 여기다 적었죠. CSV 모티브 하려고 이렇게 하려면 열리겠죠? 이게 얘기했듯이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줘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거 뭐였더라? 항상 지난번에도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헷갈리네. 이거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CSV 부르는 것 자체는 이게 그냥 간단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UTF A인데 이건 제가 아까 PPT에서 보여드리려고 쓴 PPT가 그 수정 버전 전이라 가지고 파일 그림 가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봅시다. 이 데이터를.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게 이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한번 뺄 거예요. 참고로 이게 우물정착 모양이 뭐냐면은 저기 주석철이에요. 이거는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저렇게 주석 처리를 하면은 저장은 되는데 이게 컴퓨터를 못 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봅시다. 이건 좀 걸릴 거예요. 워낙 커가지고. 오늘 가르쳐줄 거 많은데 내 의도대로 안 되네? 이거 안 되는데? 얘가 깨져야 되거든요,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읽히면 깨지는 파일이 뭐가 있을까? 안 되는데. 그냥 데이터 중에 어떤 걸 쓸지. 기질하게 많죠? 이게 의도대로 이제 데이터가 깨져야 되는데 얘는 또 깨지지가 않네요. 이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말로 설명을 할게요. 가끔씩은 얘처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얘 웬만한 경우 CSV에서 그냥 경로를 저장을 해도 아까처럼 이제 문제가 없이 그냥 이렇게 잘 읽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끔씩은 우리가 한국어잖아요. 저게 CSV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10% 구분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게 한국어 자체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파일 엔코딩 UTF-8을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링가 있어. 8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UTF-8이 뭐냐면은 저거가 아무래도 이게 프로그램 CSV 특히 그런 것들이 자체가 이제 그 미국에서 만들고 영어과에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대부분은 다 영어인데 UTF-8이 뭐냐면은 한국어나 일본어, 중국어 같은 다른 언어들의 이제 로 기록된 파일도 읽혀야겠다라는 게 UTF-8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끔씩 CSV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서는 저 UTF-8으로 그걸 파일 코딩을 넣고 하는 경우가 이제 그때 이제 고장나지 않고 읽히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저장 자체가 분리하면 이게 될 텐데 또 여기서는 또 되게 잘 되네.
미안하다. 오늘 거는 좀 더 준비를 천천히 했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불안하네. 그래서 UTF A를 이제 이용을 한다고. 그리고 그에 이제 그 옵션 같은 경우에서 몇 개가 좀 있는데, 헤드 옵션 같은 경우에서는 저거는 그대로 뭐 첫탈 병수명으로 쓸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인데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알아두면 좋겠죠. 그거를 저장할까요? UTF A에서 다시 저장. 안 되는. 어딜 보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다시피 근데 웬만한 경우에서는 그냥 해가 없이도 이제 그 첫 행을 읽기 때문에 사실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얘가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있고 얘가 만약에 홀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보이시나요? 원래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얘네들이 행으로 빠지게 돼요. 수로 하면은 아까랑 똑같죠? 이게 지금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예시로 저거 CSV를 만들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저거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헤더 없이 하더라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데이터를 쓰는데 그 변수명을 지정을 하는데 내가 지금 있는 것들을 근데 이제 데이터 파일 같은 게 그 첫 행부터가 아예 그 데이터인데 그거를 잘못 익히고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능을 이제 기억을 해주고요. 근데 많이 쓰진 않아요. 사실상 많이 쓰진 않고 string as factor 이것도 중요하지. 얘 같은 경우에서는 얘도 이제 중요한데 얘 같은 경우에서도 웬만하면 그냥 하죠. 팩터 폴스로 하면 그대로입니다. 왜냐면 그 폴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끈다는 거니까 투로 한번 해봅시다. 바뀔 것 같진 않은데. 바뀔 것 같지. 이거를
스트링 팩터 하는 이유가 기억이 안 나요. 이해하기나? 혹시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죠. 이걸 저도 아침에 저거를 가끔씩 이제 또 강조를 하지만 모르고 그러면은 그 AI 같은 거 물어보면 요즘에는 답을 잘해줘요. 이게 이런 것들도 이제 AI 같은 거를 또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문자열 데이터를 범주형 데이터로 자동 변화하기 위해서 쓴다. 데이터 중에서 맞아, 기억이 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데이터가 만약에 그 데이터 셋을 국가라고 하자.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스트링에서 팩터를 이제 true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얘가 만약에 이제 글자잖아요. 그거 글자라는 데이터를 이제 문자열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제가 스트링 팩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그냥 1, 2, 3, 4 이렇게 숫자로 바꾼다는 거예요. 저게. 그래가지고 저 팩터를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하는데 얘가 가끔씩은 이제 R 같은 경우에서 자기가 자동으로 읽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옵션을 가지고서 이거를 만약에 true로 제정을 한다면은 얘를 이제 자동 변화 이렇게 바꿔가지고 읽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방지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서는 얘 같은 경우에 false를 이렇게 사용하고요. false를 사용하고요. NA 스트링 나 이거 지금 그 옵션 같은 것도 이게 AI로 맡겨가지고 좀 하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이것도 뭐 알아두면 좋아요. 데이터가 만약에 편집을 한번 해봅시다. 국가라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이건 좀 읽다가 이렇게 보면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거 그냥 저기 했죠. NA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나요? NA로 써있는 게 뭐냐면은 저게는 아무런 값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저게. 그래가지고 아무런 것도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저게에서 말 그대로 숫자도 없고 지금 저기 문자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얘가 NA 처리를 했는데 가끔씩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걸로는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잠깐만요. 깨들이 되려나? 이거 똑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게 또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될 텐데. 제가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저도 이걸 만들잖아요. 이거는 직접 그냥 만들어준 데이터 프레임은 이거는 그냥 직접 만들었죠.
뭐 TMI로 가르쳐 드리자면 이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게 아래에서 그냥 직접 이런 방식으로 그냥 아예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것도 가능합니다. 하고 화이트 보이시나요? 아까 똑같이 NA로 비어있거든요? 분명히 비어있는데 얘 같은 게 NA가 안 뜨죠? 저거는 뭐냐면은 NA를 처리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NA가 아닌 상태예요, 제가. 아까 이게 뭐냐면은 그거를 이제 저기 방지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게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게 그냥 글자로 NA로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 바람에 같은 NA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상태라고 기록을 하는 게 똑같은 애가 불구하고 가끔씩 저게 얘가 그 NA를 처리를 하면 전 처리 과정에서 저거가 NA로 내가 그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처리하는 거예요. 얘가 라이트를 아까 이걸 했죠? 우리가 그럼 이건 줄여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주석 처리하고 그냥 불러서 어떻게 되냐 이럴 수 없습니다. 아까 분명 내가 저장하지 않았나? 시스템을 안 먹힐까요? 실험을 이렇게 하면 어떤 거인지 지정 안 했죠? 어떤 파일 그거 알죠? 그러면 저장이 되죠? 일단은 썼으니까 봅시다. 이거 뭐라는 거야? 펄스를 시키는 왜 저런 대로 안 되냐? 나 오늘 조금 내가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여튼 로즈가 하는 경우는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이게 실제로 그냥 이대로 해가지고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이제 미리 처리를 하려면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분명히 이제 데이터 프레임 비어 있는데 NA 같이 보이는 이런 경우에서는 그냥 띵표띵표 두 개만 하면은 얘가 이제 알아서 읽고 아니면은 이제 문자열로 되어 있는 경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읽히면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CSV를 읽었을 때 그때 이제 알아서 그 NA로 이제 바꾸는 처리가 이 옵션이다.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거 같은 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가끔씩 저런 데이터가 실전에서 이제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저것 때문에 공유 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많아요 저게. 근데 이거를 내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니까 또 컴퓨터가 또 이럴 때는 말을 잘 듣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뭐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해두면 좋지는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를 하는 건 UTF-8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에서 엔카운팅 할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벌써 30분을 썼네 여기. 문자 깨진 문제, 문제 표정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디플라이로 넘어갑시다. 디플라이어 패키지가 R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알파이저 오메가이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얘가 지금 처리하는데 거의 모든 걸 먼저 그러면은 얘의 기본을 한번 그립시다. 우리는 저거를 파이프라고 읽어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R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구조가 어떻게 됐었죠? 변수명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하는데 명령어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명령어를 한 번을 하는데 우리가 코딩을 계속 해보시면 알겠지만 명령어를 하나만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명령어를 하나를 하고서 그 뒤에 또 다른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개를 계속 해야 될 거예요. 파이프가 무엇이냐? 그 명령어들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죠? df. 요거를 이제 변수를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변수를 지정을 똑같은 걸 했는데 화살표를 한 다음에 또 같은 변수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거를 또 다시 여기서 불러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파이프. 어떻게 하면 이제 여기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어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뭐 이따가 많은데 명령어 1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파이프를 여기서 명령어 2 이렇게 해서 또 파이프하고 이렇게 가는 식인 거예요. 이게 파이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뭔가 이제 작업을 할 그 저장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작업을 할 거를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무슨 명령을 내릴 것인가 하는데 그 명령의 순서랑 그리고 그 명령어를 연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파이프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쓸 것이고 그래서 체인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플라이어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이 5가지 명령어예요. select, filter, mutate, arrange, rename. 하나하나 설명을 하죠. select 말 그대로 변수 선택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뭐 100명의 주열기한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한번 봅시다. select. select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를 먼저 이렇게 보죠.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가 나이 상대로 언어로 배우면 이렇게 돼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국가 지금 데이터가 제가 아까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지금 저게 국가가 기록이 안 돼가지고 의미가 없잖아요. 저거를 빼고 싶어.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가 돼요. 좀 편하죠? 지어주면 안 되는데 잠시 이거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여러분 작업해보세요. 자 봅시다. 나이 학년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는데 국가만 이제 빼낸다고 합시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DF2라고 해가지고 이제 따로 한번 새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왜 안 보여줘? 왜 이거 다 안 보여주니? 잠깐만 이거 디플라이 스타라고.
빨리. 이게 없을 리가 없는데. 이런 내가 잘못 적었나? 이거 이름 맞는데? 이거 왜 안 되지? 아, 학사치. 기다려주세요. 그렇죠? 추천하고. 자, 나왔죠? 보시네요. 썰렌트의 차이가 이거예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나이, 성별, 월급, 교육 수준 이렇게 했잖아요. 원래 데이터에서는 국가가 우리가 있었는데 설정한 걸로 셀렉트를 사용을 하니까는 국가가 사라졌죠. 이게 셀렉트의 이제 활용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셀렉트라는 거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기 실전에서 나가게 된다면은 데이터셋이 그냥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예시 데이터니까 이렇게 되겠지만은 실전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그 데이터셋이 이제 뭐 50개에서 100개, 200개, 뭐 1000개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럴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분석을 한다거나 실무에 사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를 필요한 것만 가져야 되잖아요. 썰렌트를 사용하면 굉장히 이제 편합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여기에서 더 편하게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확 줄어들죠. 이번에는 그냥 국가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는데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게 셀렉트의 기능이에요. 이게 더 편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활용 방법이 뭐냐면은 100개, 20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4개만 추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 4개 이름만 적어야 되는데 200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199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199개를 다 입력을 할 수는 없겠죠. 하나만 빼면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 그렇고요. 셀렉트는 이럽니다. 그리고 셀렉트가 또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얘가 재밌는 기능은 뭐냐면은 자 봅시다. 지금 얘가 이렇게 됐죠. 자, 얘네들을 위치를 바꿔. 월급.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원래이고 이번엔 뭐가 됐냐면은 보시다시피 데이터의 위치가 바뀌죠. 여기 입력한 대로 이제 데이터의 위치를 바꾸는 기능도 셀렉트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금방 또 얘기했던 200개 정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막 입력을 하고 데이터를 계산을 하고 그러면 얘가들이 뒤집게 섞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기가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내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 썰렌트 같은 경우에는 썰렌트 입력한 이 방향대로가 얘가 이제 데이터를 정리해주기 때문에 썰렌트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그 위치를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 좋다. 그런가요? 여기까지 하는데 10분. 필터 중에. 셀렉트가 이렇게 있고, 자, 필터 기능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필터링 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직접 한번 써봅시다. 뭐냐면은 글자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대학교라고 써 있죠. 이 대학교라고 돼 있는 데이터만 내가 이거를 얘네들만 나오게 하고 싶다 하면은 그게 사용하는 게 필터예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교육 수준이잖아요. 분명히 그거를 사용해도 됩니다. 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 아이 이런 거 아니지. 자, 보이시죠? 원래 데이터셋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터를 사용하는 순간 이렇게 대학교라고 적혀 있는 것만 나왔죠. 이게 필터의 개념이에요. 꽤나 편해요. 저걸 사용하면. 얘가 같은 경우에는 예시 데이터가 지금 되게 그 8개 되게 적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 나가서 저게 10,000개 아니면 뭐 10만 개, 뭐 많게는 100만 개도 막아고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 모든 걸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 컴퓨터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얘인 것만 남겨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대학교가만 빼고 싶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 느낌표만 넣으면 돼요. 그죠? 보시죠. 대학교만 정확히 맞아요. 이 필터 기능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봅시다. 이번에는 요거를 이렇게 할 거예요. NA가 있는 게 저게 진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NA 저렇게 해가지고 결칙치가 발생한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돌리고 있는 중에서 만약 저기 결칙치가 발생한다 그러면 가끔씩은 이게 원일이는 저 NA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스크립트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사용합니다. 원래 A가
제가 이거 조심해서 가끔씩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게 안 돼. 이게 맞을 텐데. 그죠? 뭐야? 안 되는 안 되는데. 진짜 안 돼. 진짜 왜 안 되지? 이게 맞는데? 왜 안 될까요? 이거는? 진짜 모르겠네. 이건 맞는데? 됐네? 뭐가?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다시피 이스 NA를 필터를 해가지고 이스 NA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원래 결집자가 있는 경우에서 저거를 이제 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즈 NA 자체가 그 NA가 남겨 프라인데 이제 느낌표가 낫이거든요. 그러니까 NA만 빼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느낌표를 제거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NA 값만 남겨요. 또 이럴 때. 너무 귀여워. 줄게 많은데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죄송스럽네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제가 또 올려드릴게요. 저는 김부장이었습니다.